안녕하세요. 초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딩 기어에 관계돼서 사고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던 그때 일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냥 뭐 얘기로,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제가 와 있는 데가 그 에버그린이란 그 터미널인데, 여기서만 사용하는 그 찰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쓰여지던 첼시는 이게 랜딩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요. 낮은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이 폴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고 경험도 좀 없었고, anyway, 제가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 첼시를 픽업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픽업해 가지고 손님한테 이제 운반을 간 거예요. 갔는데 보통 여기서 한 1시간 반 거리 있는 데인데, 약간 공업 단지 뭐 그런 분위기였고요. 깨끗한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길도 넓고. 근데 일반적으로 길에서 가다가 이제 뭐 우회전을 해서 그 웨어하우스라 그러죠. 창고 비슷한 거, 창고 들어가려면 길에서 보통 둔턱을 약간 넘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파킹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경사가 이렇게 지니까 갔는데, 그때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거기 도착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5시까지가 문을 여는 데인데 제가 아마 4시 반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기 한 30분 전인데, 문제는 거기 화물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들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황당하죠. 애써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뭐 어떡해요. 이제 그 디스패처라 그러는데, 그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그 뭐 돌아와야지 어떡하겠냐. 그리고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올라 그러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랜딩 기어가 낮으니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가면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짜증이 좀 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둔턱을 직각으로 넘다 보니까 랜딩 기어가 그 둔턱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딱 걸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앞 대가리가 약간 꺾이면서 앞, 앞 대가리, 그러니까, 대가리의 앞바퀴가 아니고 뒤에 두 바퀴 쌍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허공에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둔턱에 대롱대롱 걸린 거예요, 이 차가. 근데 이게 뒷바퀴에 이제 동력을 못 받으니까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황당하죠? 근데 다행히도 나가는 입구가 넓으니까 제가 걸려 있어도 그 옆으로 차들이 이제 빠져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들어오는 차가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급하게 떠오른 생각이, 그, 대가리 뒷부분에 동력을 받기 위해서 그 밑에 뭐를 이렇게 둬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더니, 동네가 워낙 깨끗하니까 뭐 쓰레기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제가 저기서 그 끼어진 팔렛, 그 나무로 짜여진 거 있잖아요. 나무 짜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건 싣는 거. 그게 끼어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좀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바닥하고 바퀴하고 뜬 자리를 채웠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별걸 다 해봤죠. 이거 채슬 좀 내려보기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전혀 안 돼가지고, 제 생각에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 나무 조각을 갖다가 바퀴를 끼워가지고 하는데 그게 힘을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나무가 뒤로 날아간다든지 쪼개진다든지
그리고 그때 제가 싣고 있던 물건이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나가는 추억들은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가까운 데면은 누구라도 와서 도와줄 텐데, 그래서 회사에서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니까 누가 날 도와주러 거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시간을 벌써 5시 반, 5시가 넘은 시간이고, 제가 갔던 데는 이미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토잉 트럭을 부르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일반 그 레미콘이라 그러나? 그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토잉 트럭을, 근데 일반 승용차를 하는 것보다 이 트럭을 끌고 가는 토잉 트럭은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왜냐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큰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일할 때는 이제 작은 한국인 회사니까 그게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찾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트럭 토잉 컴퍼니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첫 번째 오는데 한 6시간이 걸린대요. 지금 자기가 딴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6시간이 걸린다. 거기다 비용을 물어보니까 600불을 달래요. 저기 와가지고 그 끊어서 내리는데 자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찰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끊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하루 수입이 얼마인데 그거 6시간이나 기다려서 600불이나 주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제가 그 딜리버리 온 데는 문을 이미 이제 닫고 이제 아무도 일을 안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밖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기도를 했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럭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약간 앞길을 약간 막은 상황이에요. 길을 약간 길이 2차선인데, 그러니까 두 줄이 있는데 거의 하나 반 정도 하나의 반을 정도 막은 상황이에요. 이게 대가리에 나와 있으니까. 트럭이 하나 지나가다 이렇게 앞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남미 사람들이라는데, 이게 글쎄 인종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려나? 멕시칸이라는데 남미 사람들이 둘이 내려가지고 오더라고요. 키 땅따르게 조금 이렇게 땅땅하고 뚱뚱한 애들 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나 걸렸다고. 그 랜딩 기어가 저 등턱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이렇게 막 보더니 그 중에 조수 같아요. 좀 젊은 애가 그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차 뒷바퀴 있는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더니 호스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그 호스가 이 트럭들은 보통 모든 게 이렇게 공기 압력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뭐 의자라든지 흔드는 쿠션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다 공기인데, 그 호스가 그 뒤에 바퀴에 그 체스를 약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열면 이렇게 꺼진대요. 그러면 땅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걸 뽑았어요. 저는 전혀 모르던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칙 하고 내려가는데 안 닿아요. 그래도 붕 떠요. 거기다 다시 막 팔린 나무 쪼개진 거 다시 끼고 다시 했는데 힘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마침 걔네들도 뒤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내 뒤로 가가지고 내 차를 박아주라. 그래서 빵 박아가지고
빵 박아가지고 날 밀어주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뒤로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심을 그냥 이게 출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미니까 안 밀려요. 그래서 뒤로 갔다가 팡 박아가지고 앞으로 펑 가면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제가 그러고 있은 지가 거의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넘어서 2시간 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딱 떠오르는 게, 내가 토익 치료를 불렀으면 600불이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제가 60불을 꺼내가지고 30불씩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너희도 이걸로 저녁 사 먹으라고. 근데 안 받겠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내가 어차피 토익식을 빌려도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오는 거고, 나는 너무 고맙다. 이거 갖고 너희들이 아주 맛있는 저녁 먹었으면 난 진짜 너무 고맙겠다.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걔네 가고 나는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잠깐 쉬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온 적이 있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 내가 하려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못할 때 제가 잠깐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었나.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급박하죠.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별거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급하게 기도했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아주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4살, 5살 때 이제 가족으로 이제 그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라는 이렇게 해양동물 보고 그런데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하루 이제 아침에 일찍 갔다가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들 안고 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또 몸이 좀 약한 편인데 몸에 많이 무리가 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다가 거의 얼반쯤 와가지고 거기 중국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피곤하면 매운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짬뽕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때가 한 7시 쯤이 조금 넘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는 지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중국집이 있고 앞에 파킹장인데, 앞에 파킹 자리가 한 줄, 이렇게 그 가게들 앞에 한 줄, 그 다음에 건너서 양쪽으로 될 수 있는 거, 저쪽으로 또 양쪽으로 되게, 파킹장이 큰 데였어요. 큰 데인데 제가 그때 자리가 없어서 약간 뒤쪽에 됐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들 그때 한 5살짜리 애가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너무 속상해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뭐냐면, 이제 공원에 가면은 일전짜리 구리로 만든 거를 넣으면은 그 안에서 이게 쫙 잡으러 가지고 그 파크에 이렇게 로고 같은 거 이렇게 새겨진 조그만 이렇게 그거 있어요. 그거 하나 만들어 줬었거든요. 기념이니까 너 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얘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없어졌냐 그러니까 차에서 있는 동안은 자기가 갖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속상해 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아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놓고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찾아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차에 가지고 플래시라이트 갖고 차를 다 뒤졌어요.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에도 없고 지금도 안 갖고 있다면은, 그럼 아마 차에서 내려서 중국집에 들어가기는 직전에 가는 길에 떨어뜨리진 않았을까 해가지고 차에서 이제 중국집 입구 쪽으로 우리가 갔던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는 너무 어둡고 그 파킹의 불이 굉장히 좀 어두웠어요. 어둡고 또 저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짜증도,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마음은 답답하고,
또 이제 그 아들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아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합니다. 이거 뭐 누구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얘가 속상한 거 너무 뭐, 마음 보기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 별일 아니면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찾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잠시지만은.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차 있는 데를 갔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길을 보는데, 그때 마침 차가 하나가 딱 지나가는데 그 헤드라이트 불빛에 뭐가 반짝거리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딱 보니까 뭐지? 그래서 한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줬더니, 물론 이제 아들은 뭐 신났고 나도 뿌듯하고. 별거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우연이었죠. 아니,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별거 아니었지만은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이 큰 신이, 위대하신 분이, 또 그 5살짜리 그 아이의 속상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신이 내 눈을 열어가지고 그 차가 지나가면서 그 순간적으로 반짝하게, 그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서 내 눈에 딱 들어오게끔 딱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기적이 아니었을까. 너무 좀 황당하고 쓸데없는 얘기같이 들을 때, 벌써 17년, 16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네요.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고하세요.